네, 이익 전망치가 많이 반등한 턴어라운드 국면의 증시에 대한 브리핑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자, 일정만 가는 쏠림 현상이 커지는 증시입니다. 수급 흐름 파악이 더욱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김용빈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주임과 함께 수급 중심으로 전일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또 준비를 해봐야겠죠. 7월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관련된 부분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빈 주임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7월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 조정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순매수를 크게 확대를 하고 있는데 살펴보니까 코스피에서는 1조 9,200억 원, 그리고 코스닥에서만 9,400억 원 규모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런 수급 변화들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일단 큰 수급 내에서는 사실 이번 주를 좀 지켜봐야지 네. 어떤 방향성을 결정을 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수급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과는 조금 달랐던 게 지금 수급 쪽에서 특히 실적 위주의 관련 종목들로 수급이 상당히 쏠리고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기존과도 똑같이 이제 중소형주 내에서 강한 수급의 쏠림 현상은 좀 지속될 것으로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외에서는 어떤 종목들 움직였는지 재은 아나운서와 함께 해주시죠. 네, 시간외에서는 먼저 멜파스의 상한가 기록이 눈에 띄는데요. 7월 17일 상장 폐지를 앞두고 매기가 집중됐습니다. 역시나 기세가 이어가면서 10%대 이렇게 오른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메타의 스레드 흥행으로 관련주의 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시 3일 만에 가입자가 1억 명에 육박한다고 하죠. 관련해서 EM넷, 모비데이즈, 나스미디어가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확인을 해보시면 각각 9.93%, 5.53%, 그리고 2.09% 오른 모습입니다. 셀리들은 장마감 후에 자기 자본 대비 106%에 달하는 신규 시설 투자 내용을 공시하자 3%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외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스레드 관련주로서 모바일 광고 섹터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네요. 지금 시간외에서도 세 종목이나 눈에 띄는데 스레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인기 셀럽들이 계속 잇따라서 가입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좀 지속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관심 자체는요. 맞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픽을 또 해오셨나요? 저도 스레드 관련주인 이제 나스미디어를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스레드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정규장을 마감을 하고 그때 아마 7천만 명을 돌파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특히 주말간에는 지금 1억 명을 이미 돌파를 한 상태고요. 사실 이 단기간에 이 정도의 성장률을 보인 플랫폼이 이때까지 없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이전에 그 챗 GPT와 관련해서도 사실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포커싱을 했던 것은 이 단기간에 가입자 수가 얼만큼 되느냐였는데, 사실 이 스레드라는 것은 인스타그램을 통한 이제 연동되죠. 연동 때문에 사실 이 가입자 수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볼 수는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뉴스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주목도가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히 오늘 국내 단기장에서는 이 스레드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뭐 예전에 그 넷플릭스 광고형 요금제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특히 메타향 광고 파트너로서 좀 어느 정도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도 메타에 대한 광고 집행을 계속적으로 해왔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마케팅 이제 파트너로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수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왔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스레드 관련주로서 광고라는 부분을 접목했을 때 사실 나스미디어가 좀 직접적인 많은 연관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본업 같은 경우에는 좀 사실 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만, 특히 뭐 네이버 카카오랑 비슷한 입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광고 시장이 특히 1분기에 계속적으로 침체가 있어 왔고, 물론 2분기는 이제 좀 바닥을 어느 정도 잡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특히 좀 확실한 부분은 3분기부터는 좀 광고 시장의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을 봤을 때 본업에 대한 부분도 좀 반등의 가치를 좀 줄 수 있는 지금 시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 지금 아침 시초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높게 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매수를 권장드리고 싶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1,800원,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나스미디어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존의 메타 그리고 페이스북 마케팅 파트너로서의 이력이 있는 만큼 직접적인 또 관련이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스미디어 목표가 24,000원으로 제시된 점 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코스피가 나흘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기관의 연이은 순매도 때문이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기관은 팔고 개인만 사자세 이어갔습니다. 전일장 외국인 기관이 담은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은 클래시스, SK스퀘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는데요.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5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 매입한 점이 부각되고 있죠. 각각의 시세를 체크를 해보시면 16거래일, 이렇게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시면 최근 월클 플러스 기업에 선정된 솔로엠도 눈에 띄는데요. 역시나 시세를 분출하면서 5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성화인텍은 4거래일째 외국인의 장바구니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동사의 본행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기관은 휴가철을 앞두고 이륙한 항공주에 먼저 관심을 쏟았는데요.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을 11거래일 연속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SK 오션플랜트, LIG 넥스원에 대한 관심도 이어졌는데요. 역시나 시세를 분출하면서 각각 9거래일, 8거래일 연속 매수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매분기 성장을 지속한 캠핑계의 샤넬, 감성코퍼레이션, 그리고 해상풍력 시장의 폭풍 성장 수혜주 대명에너지까지 기관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각각 7거래일, 4거래일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외국인 특징주 토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동성화인텍입니다. 지난번에도 네. 조선주 관련 얘기를 네, 했던 것 같은데 네. 하이로 코리아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 조선주 쪽에서도 탱커선 쪽이 상당히 좀 인기가 핫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LNG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뭔가 성장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특히 이 LNG의 이번 올해 성장성에서 가장 좀 두드러질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일단은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LNG선에 대한 발주가 계속적으로 앞선 조선사들에서 이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업종이 특히 이 본행제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특히 동성 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후주 공시를 내비쳤습니다. 한 4천억 원 정도의 삼성중공업에 이제 후주가 되게 됐는데 이를 포함해서 특히 아마 2분기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는 한 2조 원 가량의 네. 후주 잔고가 남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모멘텀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는 주요 키포인트 같은 경우는 사실 과점 시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한국카본과 이렇게 나눠 쓰고 있는 시장인데 이 한국카본이 사실 올해 4월쯤에 이 화재가 있었습니다. 밀양 공장 화재가 있었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특히 동성 화이텍 쪽에서 특히 화재에 대한 부분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특히 올해 내내 정도는 좀 실적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화재 정상화 기간이 특히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이제 보통 이제 계속적으로 생각이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동안 그러면은 조선사들은 사실 이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그렇게 된다면 동성화인텍에 다시 외주를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도 해석이 되겠죠. 사실 그렇게 된다면 이 판매 단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동성화인텍 쪽에 프리미엄이 아마 생길 것이다. 물론 이 그 본행제 자체에 대해서 조금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제품에 대한 부분은 사실 조금 다르지만은 이 한국카본이 이제 수주를 받은 것에 대한 외주를 사실 동성화인텍에서도 어느 정도 끌고 올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이런 실적적인 모멘텀을 본다면 올해에서는 특히 본행제 관련해서는 아마 토픽으로 꼽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들 짚어주셨습니다. 동성 화이텍의 가격 전략 확인해 주시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3,30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15,500원, 손절가는 짧게 12,000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 특징주 중에 토픽 꼽아주시겠어요? 네, 대명에너지라는 종목이고요. 네. 사실 이전에도 그 KT 서브마린 얘기를 하면서 네. 해상풍력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국내 해상풍력에 대한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왜냐하면 사실 국내 신재생 발전에서는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현 정권에서는 원자력 쪽으로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현 정부에서도 특히
풍력 에너지의 해상 풍력에 대한 부분만큼은 상당히 세게 밀고 있다는 것을 좀 초점으로 둬야 될 것 같고요. 이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안마도 부근에 이제 안마 해상 풍력 단지 의 지분은 한 26.8%를 보유를 하고 있고 네. 사실 이 2024년부터 이 대규모 해상 풍력 프로젝트들이 한 3곳 정도 이제 국내에서 이제 개시가 됩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사실 이 동사의 지분을 연결이익으로 이렇게 해봤을 때 네. 상당히 많은 실적 개선이 있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국내 대규모 해상 단지가 계속적으로 착공이 되고 나면은 사실 이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프로세스를 담당을 하고 있고 사실 이후에 떨어지는 이 운영 이익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실적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점프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 해상 풍력의 단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제가 좀 크다라고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었던 해상 풍력이나 아니면 그 친환경 육지에 있는 풍력 이런 부분을 다 합쳐봐도 요번에 나오는 이 3곳의 해상 풍력 단지가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드리면 이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법 이익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상당히 많은 영업이익을 끌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개발부터 뭐 시공이라든지 운영 부분 이 모든 단계의 프로세스를 참여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생길 이런 우호적인 풍력 에너지 시장에서 상당히 국내에서는 좀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종목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 국내에서 압도적인 1위 친환경 에너지 사업자로서 좀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으로서 본다면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 봐도 좋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부각이 좀 덜 된 찐 재생에너지 기업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국내 1위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 말씀을 주셨는데요. 가격 접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수가는 일단 24,500원을 제시하겠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3,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됐습니다. 증권사 3곳 가운데 3곳 이상 이렇게 실적 전망치 제시한 코스피 상장사들의 2분기 합산 영업이익 보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30% 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됐습니다. 그만큼 또 많은 기업들에 있어서 어닝 서프라이즈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꼽아 오셨나요? 펌테코리아라는 종목인데요. 네. 이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그 수급 관련주들 중에서 상당히 이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상당히 강세였고요. 지금 시장에서도 사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분야는 이 대형사보다 이제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펌텍코리아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특히 이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중소형 화장품주 관련 매출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형 브랜드 화장품의 이런 실적 시즌에 제일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네, 화장품 용기, 네, 펌프, 화장품 용기 스포이드, 맞습니다. 뭐 이런 것 네. 부분들이죠. 네, 그런 부분을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이 중소형 브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실적을 제대로 잘 내고 있는 경우는 특히 이 대형사들은 대부분이 중국 매출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중소형 브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K뷰티를 좀 선두로 한 뭐 북미향이라든지 일본향 매출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이제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 펌텍코리아는 국내 중소형 화장품주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고 이 거래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중간중간 이 거래처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상당히 좀 매력이 될 거다라는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이 고객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핫했던 종목이라든지 최근에 핫했던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조선미니어라든지 그리고 로맨이라든지 그리고 예전에 뭐 VTGMP 관련해서 뭐 그 앰플이 상당히 많이 니들이 상당히 많이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 가파른 성장세를 같이 타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에 대형사 매출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도 실적이 사실 성장이 기대가 되니 향후에 이 중국에 대한 좀 매출이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됐을 때 이 대형사 매출까지 같이 좀 성장을 하게 된다면 특히 좀 앞으로 3분기, 4분기도 어느 정도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가격 전략은 22,50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1,000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2분기 실적 시즌 이제 개막과 함께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주, 실적주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스타트를 끊어주신 김용빈 주임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